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이 캐나다 밴쿠버에 다녀왔습니다. 간 김에 캐나다의 헬스장은 어떤가, 캐나다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 해서 탐방을 하고 왔는데요. 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전에 어떻게 운동했어?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헬스장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항상 산에 올라갔다고 해요. 과연 어렸을 때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면 저런 몸이 되는 건가 궁금한 마음에 두 가지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다녀온 곳은 노스밴쿠버의 델브룩이라는 지역에 있는 델브룩 커뮤니티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 헬스장이 줄리엔강이 예전에 살던 동네 헬스장이라고 해요. 근처에 학교도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플레이그라운드였더라고. 오늘은 내 동네 헬스장 완전 로컬 사람 짐이야. 밴쿠버에서 가장 추천하는 현지인 헬스장을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나이가 꽤 있는데 중학교 때 운동했던 헬스장이 아직까지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운동했던 헬스장은 두 번째는 분명히 비싼 돈을 주고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저렴하게 운동을 해서 난 여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문화센터 느낌으로 살짝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1일권 패스를 구입을 했는데요. 내가 여태까지 헬스장에 가다 시리즈를 찍으면서 가장 저렴한 1일 패스 비용을 낸 것 같아요. 1인당 6.8달러를 결제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건 이 6.8달러를 내면 이 헬스장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수영장도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요, 그 안에 스쿼시를 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가격대를 좀 살펴봤더니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35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갔을 때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헬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오전에는 그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수영 클래스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후 1시부터는 자유수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가가지고 수영장은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외부에서는 어린이 축구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내가 미드 속에 들어온 그 약간 느낌이었어. 처음에 입장을 해서 쭉 들어가니까 헬스장이 있었는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스트레칭 존이 굉장히 넓었어요. 뭐 매트나 이런 소도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좀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스밴쿠버 자체가 또 이제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많고 밴쿠버 자체도 아시아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명미권에서 갔던 헬스장 중에서는 진짜 가장 아시아인의 비율이 많았던 헬스장이 바로 이곳인 것 같아요. 나와서 바로 맞은편에는 유산소 존이 있습니다. 이 유산소 존에도 굉장히 머신이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트레드밀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밴쿠버에서도 트레드밀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리고 컨셉트 로잉 머신이 있어서 가볍게 몸도 풀어주고 대결을 했는데 처참하게 패배를 했어요. 오백까지 1분 29초 500m. 간단하게 좀 몸을 풀어주고 거기 있는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꽤 많이 있어서 오랜만에 천국의 계단으로 워밍업을 좀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나서 프리웨이트 동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 헬스장이 머신 자체가 많은 헬스장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좀 몸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프리웨이트 존과 저쪽에 렉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헬스장이었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동작 이런 걸로 기본 운동을 좀 해줬고, 아무래도 같이 있으니까 운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운동할 때 조용히 혼자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건 좀 아쉬워요. 미국하고 좀 다른 게 느껴졌던 거는 제가 LA 갔을 때는 헬스장이지만 좀 많이 꾸민 듯한 느낌. 그러니까 거기는 LA. 거기는 일단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 노스밴쿠버에 있는 짐은 굉장히 프리했어요. 다 후디에 편하게 입고 운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운동하다가 너무 덥다고 하길래 그럼 옷 벗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여기는 그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좀 보수적인 헬스장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렉존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촬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참고해서 보시면 렉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줄리엔강도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헬스장을
되게 오래 다녔고 아직도 밴쿠버에 방문하면 이 헬스장에 항상 출석을 한다고 해요. 솔직히 막 명품 헬스 기구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되게 또 좋았던 점은 이렇게 운동 웨이트를 하고 나서 바로 건너편에 GX룸이 있더라고요. 보통 스피닝 수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고 칠 수 있는 미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리엔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유산소로 알죠? 이거 했다 그러나 하더라고요. 이곳의 활용 정점은 바로 사우나에 있었어요. 운동을 하고 나서 사실 그 후에 하는 사우나가 또 꿀맛이거든요. 탈의실로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탈의실이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탈의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탈의실 안에 한 개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봤을 때 몸을 서로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 그냥 훌러덩 벗으면 안 되나 봐요. 수영복으로 탈의를 한 다음에 수영장 쪽으로 나가게 되면 수영장과 함께 사우나 시설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용을 하니까 옆에서 알려줬는데 먼저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몸을 데운 다음에 습식으로 옮겨가니까 너무 뜨겁고 죽겠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티다 나와서 냉수로 콜드 테라피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근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피로물질도 훨씬 배출이 잘 돼요. 그래서 근육통도 덜 느껴지면서 심지어 우리 몸에서 항산화도 되기 때문에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육 피로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사우나 끝나고 수영까지 할 수 있었으면 진짜 저는 가장 좋았던 건 헬스장 옆에 바로 이어진 둘레길이었어요. 이거 약간 엄청 야생 느낌. 진짜 장난 아니다. 헬스장 옆길인데 사우나하고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있어. 내가 이 동네 살면 나도 여기 무조건 다니고 싶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던 동네 헬스장인데요. 이렇게 헬스장의 운동을 마치고 같은 날입니다. 밴쿠버 사람들은 물론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레킹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방자연이야. 산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곳을 꼽았습니다. 브라우스 마운틴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그 밴쿠버 사람들한테도 악명이 높은 산이더라고요. 줄리엔강 형제가 삼형제잖아요. 마침 다 또 격투기를 하고 운동을 하는 또 형제들이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 기록을 가지고 내기도 하고 같이 훈련도 했다고 해요. 줄리엔강 같은 경우에 최단 기록이 42분, 첫째 형 같은 경우에는 53분 정도 나왔다고 해요. 둘째 형님이 한 50분대 초반, 첫째 형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브라우스 마운틴 간다고 하니까 절대 가지 마! 이러면서 극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나는 갈 수 없는 거 아닌가? 굉장히 겁이 많이 났는데 그래도 또 제가 누굽니까? 산이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어? 우리 만만치 않잖아.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예전에 말리부 갔을 때도 걔네들은 등산이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트레킹이었어요. 한국이 좀 클래스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 살짝 그런 게 있었어요. 올라가는 방법이 첫 번째 코스는 짧게 경고가 적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좀 길게 돌아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곤돌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곤돌라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입구에 경고 문구가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곰이 나타날 수 있다. 하이킹 우리는 1리터도 없어. 야. 괜찮아. 하이킹 슈즈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돼? 이제 오케이. 좋았어. 맛만 해보자. 만약에 너무 힘들면 알려줘. 시작되는 곳에 뭐 사고가 나거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너의 책임이다라는 살벌한 문구가. 이거는 진짜 캐나다 차에 있어. 우리 문화. 본인 잘못이다? 나라, 도시 책임이 없다. 만약에 어떤 저도? 본인 스스로 책임 챙겨. 이런? 특이했던 게 올라가는 그 트레일 구간에 나무에 내가 지금 전체 구간 중에 얼마나 왔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총 44개의 스티커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별로였어요. 사람이 멘탈이라는 게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는 느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봤는데 아직 반도 안 왔어. 이러면 약간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여튼 그런 기능이 있더라. 등산을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일단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다 그늘이어서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해서 기분이 상쾌하고 제가 예전에 막 그 말리부에서 트레킹을 했잖아요. 그때에 비교하면 오히려 더 힘들지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 바위 돌산 계단산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가장 잘 타는 산이 그런 류의 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허벅지를 쓸 때 저는 엉덩이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근육이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줄리엔강 날 계속 뒤를 보면서 쳐다보더라고. 힘들면 말해.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베이비.
배 어때? 근데 난 진짜 괜찮아서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가자 해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갔어요. 다르게 느꼈던 거는 제가 줄리엔이랑 둘이서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죽음을 맛봤거든요. 허벅지가 털려가지고 펌핑이 돼서 진짜 나중에 바들바들 떨리는데 악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너무나 멀쩡해가지고 내가 저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선한데, 제가 이번에 카니보어하고 이거 광고가 진짜 1도 아니야. 광고 1%도 들어가 있지 않아. 베타그린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한번 되게 잘 돼가지고 이 지방대사가 되니까 제 몸이 하이브리드가 된 거예요.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동안 근육이 1도 펌핑이 안 됐어요. 계속 끊임없이 계단을 올라갔으면 부들부들 떨리고 뭔가 아파 증상인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 상태로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을 아예 안 갖고 그냥 끝까지 제가 올라갔어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 어느 순간 저기서 보이더라고. 중반 이후부터는 아예 사람들 다 앞질러서 쭉 치고 올라갔어요. 우리가 다 제끼고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 계속 지나가고 있어. 대한민국의 우리 잘하니까. 자존심. 뭐 처음이잖아. 기록을 보니까 75분 만에 제가 끝까지 다 올라갔더라고요. 처음 치고는 되게 나쁘지 않은 기록이래요. 그래서 다 되게 깜짝 놀랐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다가 저는 그 다음날 근육통이 1도 없었습니다. 줄리에는 그 다음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녔어요. 근데 진짜 놀랐겠다. 나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는데 다리 근육통도 없다고. 그러니까. 난 근육통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코리안 마운틴 파워. 도봉산에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었어요. 자원봉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등산로랑 계단이 없고 돌로 있어서 이렇게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게 한 20분짜리 코스였는데 그게 1시간 반 코스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 되면은 그 돌 계단 높이가 되게 많이 높아져서 다리를 찢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라우스 그라인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했지? 잘했지? 역시 내 여자. 색깔이야. 어디서 배웠어? 다 위에 올라가니까 일단 첫 번째 뷰가 너무 좋고요. 두 번째, 내가 올라갔다는 성취감도 엄청 있었고, 그 위에 보면 레스토랑도 있어요. 거기서 먹는 그 생맥주, 그 맥주가 또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걸어서 가면은 곰이 있어요. 그 야생에서 구조한 곰인데 글리즐리 베어가 2마리가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제가 곰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상당히 닮았더라고요. 귀여웠어요. 근데 사실 거기가 이제 스키 슬로프래요. 갔던 시즌은 여름 시즌이라서 눈이 많이 녹아 있었는데 꼭대기층에는 아직도 만년설처럼 눈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와, 아직도 눈 있어. 짱이다. 줄리에는 어렸을 때 40분에 올라와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위에 슬로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좀 쉬었다가 내려올 때는 한 사람당 $20 정도의 피를 내고 곤돌라를 타고 내려왔어요. 제 무릎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헬스장과 밴쿠버 사람들이 또 많이 운동을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등산, 이렇게 두 가지를 체험을 해봤는데요. 일단 시설적인 부분에서 접근성이 좋더라. 헬스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자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레포츠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산도 있었고, 트레킹으로 그냥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도 정말 집 앞에 바로 나가면 둘레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들이 다 있다 보니까 뭐 그런가 하면 호수도 정말 많아서 수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았고,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차가워도 드라이수트를 다 입으시고 카약도 하시고 스탠드업 패들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너무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서 자라면 몸은 많이 움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곳이 밴쿠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다녀왔던 좀 미국 LA나 뉴욕이랑은 조금 달랐던 점이, 밴쿠버는 진짜 캐주얼해요. 가장 패션에 뭔가 무심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면 날씨가 되게 신기해요. 햇빛은 굉장히 뜨거운데 그늘만 가도 추워요. 그래서 막 바람막이나 기능성 옷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이런 자연 환경에 같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지 않나. 자, 그래서 JJ가 다녀온 이 밴쿠버의 운동 투어, 같은 날 2탕을 뛰었는데 몸이 굉장히 개운해지고, 아마도 이때 쓴 칼로리 때문에 제가 먹은 감자튀김과 푸틴이 조금 소화가 되지 않았나. 그럼 젤리니 여러분, JJ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